고마워요. 2차 방정식 갑시다. 2차 방정식은 내가 칠판에 그림을 2차 방정식은 결국 2차 함수를 푸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얘 fx를 내가 뭐라고 잡을 거냐면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걔가 뭐가 되는 순간이 있냐면 x축과 만나는 두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점을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으로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방정식을 풀겠지? 그러면 방정식 그냥 바로 풀게요. x제곱 더하기 얼마? a분의 bx 더하기 얼마? 절반이니까 a분의 b의 절반이 필요하거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4a제곱분의 얼마? b제곱에 빼기 그대로 갈게. 4a분의 얼마? b제곱.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그치? 그냥 처음에는 눈으로 보면 돼. 4a제곱분의 b제곱. 완전제곱을 만든 겁니다. 완전제곱을 만들어서 없던 거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c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 세 개를 완전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a의 얼마? x 더하기 미안. 다 지워. 천천히 다시 갑시다. 양변을 a로 나누고 시작합시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얼마? a분의 bx 더하기 얼마? a분의 c는 0이 될 거고 x제곱 더하기 a분의 bx에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에서 다시 제곱 빼고 더하기 a분의 c는 얼마? 0이 될 거고 앞에 세 개를 완전제곱으로 묶을게요. 그치? 앞에 세 개를 완전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이 되고 넘겨서 정리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에서 빼기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얼마? 2a분의 b의 제곱은 얼마? 4a 제곱분의 4a 곱할게 b 제곱 빼기 몇 ac가 되고 4ac가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몇 a분의 2a분의 원래 절대값이지만 양수니까 그냥 바로 없앨게 루트 b제곱 빼기 얼마? 4ac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왼쪽 2차 함수에 표현을 하면 요 대칭축이 뭐가 될 거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를 네모라고 할게. 그치? 얘를 뭐라고? 세모라고 할게. 그러면 오른쪽 이 큰 근은 뭐가 돼요? 베타는 뭐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얼마? 2a분의 루트 얼마? b제곱 빼기 얼마? 4ac.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될 거냐면 네모 더하기 얼마? 세모 구조가 될 겁니다. 왼쪽 알파는 뭐가 돼요?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얼마? 2a분의 루트 b제곱 빼기 얼마? 4a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네모 빼기 얼마? 세모. 그래서 직관적으로 적으면 그냥 가장 간략하게 적으면 알파는 네모 빼기 세모고요. 베타는 네모 더하기 세모 구조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도 여기서 나오게 돼. 어떻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면 2 네모가 돼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에 곱하기 2배.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 말은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내가 인수분해를 하지 않더라도 최고차항과 그 다음 차수항으로 계수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합차가 돼요. 네모 빼기 세모에 네모 더하기 세모니까 합차를 하면 네모 제곱 빼기 얼마? 세모 제곱이 돼서 네모 제곱 다시 갈게. 4a 제곱분의 얼마? b 제곱에서 제곱하면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4ac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b 제곱에 빼기 얼마? b 제곱에 더하기 몇 ac? 4ac가 돼요. 지워지고 지워지겠지. 4a 다 지워요. 그치?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얼마?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돼요. 그럼 왼쪽에다 다시 정리할게. 왼쪽에다 진짜 알아야 될 거는 빨강으로만 적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얼마? a분의 c. 그래서 요 간격이 세모예요. 요 간격이 세모고 얘가 뭐야? 네모야. 그래서 요 그림만 한번 표시해 줍시다. 그냥 대략적으로 그려놓으면 됩니다. 네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네, 항상 요 연필 요 옆에 보면은 여분 있어. 여기서 가져가서 쓰고 다시 가져다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말했듯이 고등 과정은 공부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양이 많아. 진짜로. 양이 많아요. 첫 번째 특징은 양이 많아. 줄이고 줄였는데도 양이 많아. 그쵸? 네. 양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심하면 1년이든 1년이든 진짜로. 네. 옛날에는 이제 내신이 아니라 진짜 수능으로만 학교를 가던 시기가 있었잖아. 그때는 고3 11월 전까지도 성적이 계속 안 나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11월까지 성적이 안 나와. 그쵸? 근데 거기서 두 갈래 갈림길이 있어. 그래도 안 나와도 끝까지 하는 애랑 중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던지는 애가 있어.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그 전까지 성적이 계속 안 나오다가 마지막 시험에 성적이 딱 나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은 딱 하나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붙잡고 있던 애. 그쵸? 그러면 걔는 2년 동안 결과가 없지만 마지막에 그 순간에 딱 한 번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인생이 그런 게 있어요. 중간에 던지면 역전의 기회조차 없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물론 변화가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치? 변화가 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한 거는 역전을 읽어내는 애들은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 항상 역전이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스포츠 경기도 중간에 질 것 같아서 던지면은 결과는 끝이지, 거기서 그냥. 그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3개월에서 6개월을 누적시키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잘할 수 없어, 절대. 네. 그리고 그 잘한다는 개념도 한 달, 2달 잘하는 그 개념이 아니야. 아까도 말했듯이 6년 후의 결과잖아. 그죠? 길게는 6년 후, 아니면 짧게는 4, 5년 후의 결과잖아.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는 예를 들면 저겁니다. 그지? 말 그대로 어떤 거? 네.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함수 중에서 특정한 함수 값을 구하기 위한 것 뿐이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요거를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게요. 잘 봐봐. 2차 함수가 가진 증가 폭이라는 개념을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x는 1 더하기 루트 2가 나왔다라고 쳐.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축과 만나는 순간이 있는데, 물론 전제는 깔아둬야 돼. 개수는 다 무슨 수다? 유리수라는 전제를 깔아둬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보는 순간 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운데가 x는 1이고요. 세모가 얼마냐면 이게 세모야. 이게 네모지. 세모가 루트 2입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다고 할게.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로로 세모만큼 움직이면 높이는 세모의 제곱배만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모가 루트 2였는데 루트 2만큼 움직여서 루트 2의 제곱 2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럼 x축에 다한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꼭지점의 좌표는 원래 얼마였다? 1, 얼마? 마이너스 2였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치? 그래서 fx를 다시 적을 수도 있어. 어떻게? 1 더하기 루트 2만 가지고 fx를 내가 바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x 빼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얘가 얘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나 똑같은 거고, 그치?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 함수 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잡은 거잖아. 근데 그 2차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로 움직인 거에 제곱배만큼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 그러면 세모가 루트 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꼭지점에서 x축까지 가기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 루트 2만큼 움직였다는 걸 뜻해.
그럼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루트 2의 제곱배만큼 올라간 거야. 그럼 루트 2의 제곱이 얼마인데요? 그럼 2지.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는데 두 칸으로 올라가서 x축과 만났으니까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3의 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요. 근데 x는 뭐로 표현했냐면 2 빼기 루트 3으로 표현됐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x는 얼마일 거고 2일 거고 얘가 x축과 만나기 위해서 가로축으로 3칸 루트 3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당연히 루트 3의 제곱이지. 루트 3의 제곱배만큼 움직이고 얘는 3x제곱이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더 증가하는 거야. 원래 기본 그래프보다 3배 더 증가해. 제곱의 3배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루트 3이 제곱하면 3이거든? 그러면 3,3 하면 9니까 아 얘는 어떻게 이루어졌다? 3의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얼마? 9는 0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니면 얘를 fx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네. 2차 함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가로 거리의 제곱배 배수만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얘가 얼마일 때? x는 얼마? 대칭축이고 세모만큼 움직였죠? 그쵸? 뭐 네모라고 할게. 세모만큼 움직였지? 얘가 ax 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면 높이는 얼마만큼 움직인다? 세모 제곱에 a배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차 함수가 가진 성질이에요. 1차 함수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기울기만큼 움직이면 2차 함수는 가로 길이의 제곱배만큼 움직여 무조건. 당연하지 2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세제곱배만큼 움직이겠지. 여러분이 3차 함수를 배우진 않았지만 3차 함수를 내가 만약 그리면 얘가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거든. 여기가 두 칸 움직이면 여기는 뭐의 세제곱? 2의 세제곱배만큼 움직이겠죠. 그게 3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1차나 2차나 3차나 다 고유한 증가폭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함수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치? 자,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적었을 때 다시 적어볼게.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적힐 거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라고 적힐 건데 루트 b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왜 판별식이라고 부르냐면 저 b제곱 빼기 4ac가 뭔지에 따라서 b제곱 빼기 4ac가 뭔지에 따라서 뭐를 결정할 거냐면 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얼마야? b겠죠? 아니야. 네. 자, 해볼게. 자, 다시 가봐. 여기가 얼마라고요? x는 네모지. 아까 근을 했는데 요 지점이 얼마였죠? x는 네모 더하기 세모였죠? 움직여볼게요. 가로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세모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면 위로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세모의 제곱에 a배만큼 움직일 겁니다. 그치? 그러면 적어볼게. 세모가 얼마냐면 2a분의 제곱할게. 4a 제곱분의 b제곱 빼기 4ac니까 거기에 다시 a배.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리가 얼마냐면 4a분의 b제곱 빼기 4ac가 돼요. 이게 거리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적을게. 거리가 이거니까 좌표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이 3,-2라면 거리가 2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2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다시 적으면 네모 콤마 그치? 꼭지점의 좌표를 다시 적어볼게. 네모 콤마 뭐라고 적힐 수 있냐면 4a분의 b제곱 빼기 4ac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고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안 적어도 괜찮아.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돼.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꼭지점의 좌표인데 그치? 우리가 A는 맨 처음에 0보다 크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달렸냐면 b제곱 빼기 4ac한테만 달렸습니다. 그래서 b제곱 빼기 만약 4ac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양수가 돼서 꼭지점은 x축보다 위에 올라가게 돼. 그러면 근이 존재하지 않아. 맞죠?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뭐가 되는 순간이면 0이 되는 순간이면 꼭지점의 좌표가 0이 되니까 그래프는 접하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크면 꼭지점에 얘가 양수인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꼭지점은 x축보다 아래 나오게 되고 그럼 근이 두 개 존재하게 돼요. 그치? 아니면 판별식으로 보면 판별식은 루트 안에만 보는 거지 루트 안에가 음수인 경우는 실제로 근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게 허수였잖아. 루트 안에가 0이면 양수겠지. 아, 루트 안에가 0이면 중근이겠죠. 세모가 없는 거거든. 루트 안에가 양수면 근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판별식을 가지고 꼭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함수로 볼 수도 있고 다시 적을게.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뭐 하면 0보다 크면 얘가 양수인데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꼭지점의 좌표는 음수가 되고 그러면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근은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구조다. 요 근은 뭐일 거고 네모 플러스 세모일 거고 요 근은 네모 빼기 세모일 겁니다. 네모는 뭔데요? 네모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뭐가 되는 순간에 0이 되는 순간은 뭐가 돼요? 요렇게 되지. 맞죠? 요렇게 되면 요 지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x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그 다음에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으면 이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양수가 돼서 어떻게 돼요? 붕 뜨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이런 경우는 무슨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 이 경우는 뭐? 서로 다른 뭐?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의 합이 변하질 않아. 합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그었다고 쳐. 아까 방정식이라는 거는 2차 함수가 특정한 값을 가지는 순간이잖아.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파랑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여기 세모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 세모 다시지. 그러면 요 지점의 위치는 정확히 뭐가 돼요? 그러면 네모 더하기 세모 다시가 될 거고 요 지점의 위치는 네모 빼기 세모 다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근 두 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더하면 네모 빼기 세모 다시니까 지워지고 지워지면 이 네모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선을 내가 어디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되지? 2차 방정식에서 수평선의 위치를 어디로 고치더라도 뭐는 일정하다? 합은 일정합니다. 그럼 그 합이 뭐로 일정한데요? 대칭축으로 일정합니다. 중근. 그럼 여기는 왜 중근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의 2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네모지 그러니까 얘가. 이 네모니까. 미안, 이 네모죠, 이 네모. 그치? 무슨 말인지 되죠? 허근도 그러면 존재를 해요. 허근은 어떻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허근을 고치면 네모 플러스 얼마? 세모 i라고 할게. 세모 i. 네모 빼기 얼마? 세모, 조금 다른 세모죠? 세모 i. 두 개를 더하면 허근은 사라지지. 그래서 몇 네모? 2네모.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실근을 가지든 중근을 가지든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든 중근을 가지든 허근을 가지든 뭐는 일정하게 성립한다? 두 근의 합은 일정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적용 범위는 뭐까지 연결되냐면 어디까지? 복소수 범위까지도 다 확장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근의 공식은요. 근의 공식은 어디에는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허수 범위에는 쓸 수가 없어. 허수 범위에는. 그치? 근데 뭐에는? 어떤 범위에는 쓸 수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디까지 확장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얘가 허근이어도 성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맞지? 자, 지우야 힘내. 이 시간이 졸린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만 메모해 두세요.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요약해서 메모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2차 방정식이 내가 8개인가 있더라고요. 8개 있는데 앞에는 쉽잖아. 앞에는 쉬우니까 괜찮아. 앞에는 쉬우니까 괜찮은데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은 답만 적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고 너희가 영상을 다시 찾아볼 수고스러움을 하지도 않잖아. 무조건 원본 필기를 정확하게 잘 해둬야 됩니다. 지금 말고 이제 2차 방정식이 3번, 4번 넘어갈 때,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쵸?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알아서 필요한 거를 적어도.
내가 지우는 거는 적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만 적어두면 되겠네. 그죠? 알파 더하기 a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러면 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네모? 2 네모랑 똑같은 구조예요. 두 근의 합은 항상 뭐로 유지된다? 두 근의 합은 항상 2 네모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네모가 결국 뭔데요? 그러면 합의 평균. 알파 더하기 베타의 평균이 네모겠지. 그 다음에 짝수 공식. 그죠? 짝수 공식 알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렇게 적었을 때, 이 근의 공식을 적었을 때 b가 무언가의 짝수인 경우가 있어. b가 2b-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b 자리에 2b-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x는 얼마? 2b-를 대입하면 2a분의 마이너스 2b-고 더하기 빼기 얼마? 2a분의 루트 4b-의 제곱 빼기 4ac여서 x는 정리하면 2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얼마? 루트 4를 바깥으로 뺄 거야. 그게 2거든. b 제곱 빼기 얼마? ac. 그래서 2a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짝수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짝수 공식도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마이너스 a분의 얼마? b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a분의 루트 b 제곱 빼기 ac. b는 뭔데요? 그러면 b를 절반으로 나눈 거. 그쵸? 그럼 여기를 지울게. 네. 자, 1번도 그러면 가볍게 봅시다. 1번. 다음 페이지에 1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무슨 근을 가지도록,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도록, 그러면 이거는 2차인 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걸 적어 놓고 가야 돼. m은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왜? 2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그 m은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판별식이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을 적을게요. m 더하기 얼마? 4의 x제곱에 빼기 2mx에 더하기 2는 0인데 얘가 b인데 b를 절반으로 나눠. 그럼 마이너스 m의 제곱에서 빼기 ac. 얘가 a고 얘가 얼마? 얘가 c입니다. 그래서 m 더하기 4에 곱하기 2. 얘가 판별식일 겁니다. 그치? 그러면 판별식 적용하면 m제곱에 얼마? 빼기 2m 빼기 8이지. 얘가 0보다 뭐 하면?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0이면 중근. 얘가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그래서 첫 번째 것만 풀면 어떻게 되죠? 이거 더하기 4 빼기 4네. 빼기 4 빼기 4 얼마? 더하기 2지. 그러면 얘 이렇게 적겠네. m이 뭐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m이 뭐보다 크거나 4보다 크거나.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얘 때문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적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m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m이 누구하고 누구?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거나 마이너스 2 또는 4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범위입니다. 그냥 함정이에요. 함정. 그러면 중근, 허근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럼 중근은 얼마예요? 그러면 는 0 하면 되니까 m값이 4거나 마이너스 2거나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니까 m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쵸?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볍게 나가는 순간 뭐 해두라고요? 열심히 미리 앞에 정석, 그치? 기본 문제를 열심히 풀어두세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볼게.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실수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 뭔데요? 그러면 K에다 뭘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이. 그러면 중근 가지니까 얘도 짝수 공식 바로 쓸게. K 빼기 얼마? A의 제곱에서 1 곱하기 얼마? K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 더하기 1을 뺐을 때 중근 0이어야 돼요. 그러면 K제곱에 빼기 2AK에 더하기 A제곱이고 빼기 K제곱에 빼기 A제곱에 더하기 B에 빼기 1은 0인데 K제곱 K제곱 사라질 거고 A제곱 A제곱 사라질 겁니다. 그럼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까 K가 있는 것과 마이너스 2AK랑 K가 없는 애들을 모아야 돼. B 빼기 1은 0. 그러면 다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면 돼? A도 0이고 누구도? B도 1이면 됩니다. 즉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면 된다? K에 대한 항등식은 0K 더하기 0은 0의 구조가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 적용하는 연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두 근이 서로 같대요. 중근이죠. 얘 식만 적고 넘어갈게요. P 더하기 몇 루트 2? P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에서 뭐를 뺐을 때? 4에 얼마? Q에 빼기 16 루트 2를 뺀 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P제곱에 더하기 몇 루트 2? 4 루트 2, 8 루트 2. 그쵸? 8, 아니네. 4 루트 2 P네. 그죠? 네. 4 루트 2. 4 루트 2의 P에 더하기 8 빼기 얼마? 4Q 빼기 16 루트 2는 0인데 PQ가 뭐였으니까? PQ가 유리수였으니까 뭐에 대해서 묶으면 그만이야? 루트 2에 대해서 묶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누구끼리 0이 되고 루트 2끼리 묶은 애가 0이 되고 16 루트 2랑 4 루트 2랑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P는 얼마? P는 4겠지. 그 다음에 누구도 0이 되고 나머지 애들 계산한 것도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이건 그냥 노가다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도 지워둬도 되겠네요. 그죠? 꼭 반복하세요. 반복. 내 수업은 공통수학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심화 한번 하지 않나요? 아니, 지금 할 때 공통수학에서 다루는 가장 끝 난이도까지 거의 다 다룹니다. 거의 다. 무슨 말인지 되죠? 공통수학을 다시 반복을 하지 말고 집에서 매일 반복해.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그냥 바로 대수나 미적 넘어갈 수 있게끔. 그쵸? 네. 여러 번 듣지 마. 여러 번 들을 필요 없어. 네. 한 번에 그냥 끝까지 끝낸 다음에 반복하세요. 반복. 알았지? 3번은 우리 곱셈 공식이니까 4번만 할게요. 4번을 제일 많이 쓰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두 근의 합 갈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많이 쓰는 게 얘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다루는 곱셈 공식 세계에서 얘는 없어. 알파 빼기 베타는 없어.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무조건 뭐로 생각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 쓸 겁니다. 합과 곱. 우리는 합과 곱만 쓰니까 알파 빼기 베타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몇 알파 베타? 4알파 베타. 거기다 루트. 네, 이게 알파 빼기 베타의 동의어야. 알파 빼기 베타를 보지 마. 나머지 문항, 3번 문항은 그냥 알아서 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오늘 것까지 해서 내가 복습이 필요한 문항은 따로 했으니까 그 복습 필요한 문항에 따로 그리면 돼요. 3번은 뭐냐면 얘를 아까처럼 네모셈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네모셈으로 못 잡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까
m 값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노가다를 해요? 그러면 1 더하기 두근의 1 더하기 뭐의 제곱이 1 더하기 루트 3이 얼마? 제곱 빼기 2m의 어떻게? 1 더하기 얼마? 루트 3 더하기 2는 0 노가다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한 근을 알파를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면 베타라고 둡시다. 베타가 1 빼기 루트 3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냥 베타라고 두면 1 더하기 루트 3에 뭐 한 것이 베타 곱한 것이 뭐가 될 거냐면 어떻게 돼요? 두근의 곱은 2라고 나와. 그럼 베타가 나와. 베타는 얼마로 나오죠? 1 더하기 루트 3분의 얼마? 2.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2m은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m인데 2m이니까 알파는 얼마고? 1 더하기 루트 3이고 베타는 얼마고? 1 더하기 루트 3분의 2가 몇 m이 되도록? 2m이 되도록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다른 거를 쓸 수 없어. 유리수근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네모 세모 잡아서 그냥 함수 바로 잡아버릴 수가 있는데 m 값이 유리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 다음에 2번 계산은 안 할 거예요. 계산은 다 집에 가서 해. 식만 적어주세요. 어떤 거? 알파 저렇게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든지. 근데 이거는 노가다니까 이 방법은 지웁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게요. 알파를 1 더하기 루트 3이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곱은 얼마가 나오고 2가 나오고 그래서 베타를 1 더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할 수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근의 합이 2m이니까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3과 1 더하기 루트 3분의 2를 더하면 2m이 된다 해서 m 값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의 b 가볼게요. 두근의 b. 얘도 자 두근을 5알파, 3알파로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 적을게. 5알파 더하기 3알파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m입니다. 그러면 5알파 곱하기 3알파는 얼마인데요? 그러면 135예요. 요게 몇 번? 2번. 계산은 안 할 겁니다. 계산은 집에 가서 다 마무리하면 돼요. 3번. 자, 두근의 차가 2래. 세팅만 할게, 세팅. 그러면 두근의 차가 2면 어떻게 돼요? 알파하고 누구? 알파 더하기 2지. 그치? 두근의 차가 2. 더할게. 더한 게 얼마?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얼마? 알파하고 누구? 알파 더하기 2를 곱한 것이 얼마? 3. 그러면 요 3번만 해봅시다. 3번. 그러면 3번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어떻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빼기 3은 0이어서 더하기 3 빼기 1이니까 그치?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알파는 1이 나오거든? 근데 둘 중에 누가 있냐는 거야. 둘 중에 누구?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누군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판별식이 결정합니다. 판별식. 왜냐면 두 근은 암묵적으로 두 실근이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을 적용하면 m제곱 빼기 3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등호는 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근을 표현할 때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중근도 그냥 같은 근으로 칩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아. 그럼 내가 실제로 해볼게. 알파에 1 집어넣어 볼게. 그럼 알파에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2m은 얼마가 돼서 4가 돼서 m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4 빼기 3은 0보다 같거나 크지? 요건 괜찮아. 그럼 알파에다 마이너스 3도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3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얼마? 마이너스 2m.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는 얼마? 마이너스 2m. m은 얼마? 2. 둘 다 되네.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둘 다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줘야 돼.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서 알파가 2개 나왔을 때 그 알파를 직접 집어넣어서 m값을 구하고 그 m값이 m제곱 빼기 3이 0보다 큰지를 뭐 해줘야 된다? 확인을 해줘야 한다. 다음 넘깁시다. 자, 5번. 이것도 전에 얘기한 겁니다. 뭔데요? 분수식은 우리가 다루는 분수식은 2차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2알파 제곱 빼기 얼마? 5k 더하기 3의 알파에 더하기 2가 0인데 이 2차식은 내가 양변을 알파로 나누는 순간 분수식이 됩니다. 2알파로 나눌게.
2알파로 나누는 순간 2알파, 2알파로 나눌 거예요. 알파 다 지워지겠죠? 그럼 알파 지워지면 얼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알파 지워지면 얼마냐면 2분의 5K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중요해요. 분수식은 완전히 뭐하고 똑같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분수식은 뭐하고 같다냐면 2차식하고 똑같습니다. 2차식이랑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분수식은. 그럼 이제 노가다 계산이에요. 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K제곱이었거든. 그럼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야? K제곱은 뭐하고 똑같다? 2분의 얼마? 5K 더하기 3과 똑같다. 그러면 K가 둘 다 되나요? 아니야. 이 K도 뭐를 확인해야 돼?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K를 뭐라고 확인해야 돼? 5K 더하기 얼마? 3의 제곱에서 얼마?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0보다 큰 거 확인해야 돼. 확인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흰색에서 K값을 구해봅시다. K값 구하면 얼만데? 2K 제곱 빼기 5K 빼기 얼마? 3은 0이니까 2, 1,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K가 뭐거나 3이거나 K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여기 집어넣어서 요 걸 만족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안 되겠죠? 얘가 답이겠네. 그치? 지금 앞에 있는 것들 다 정석 기본 문제에서 내가 뽑아놓은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정석 보다 보면 알아서 그게 나올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 부지런히 가야겠네. 이제 달립시다. 6번 천천히 가볼게. 잘 봐봐. 알파 빼기 두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 갈게요. 6번 두근의 합은 얼마?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B. 그 다음에 밑에 방정식의 두근은 다시 더할게. 알파 빼기 1 더하기 얼마? 베타 빼기 1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누구?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곱한 게 얼마? A.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얘를 가만히 잘 봅시다. 얘를. 지금 내가 네모 친 걸 가만히 잘 볼게요. 그러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방정식은 함수가 특정 순간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fx라고 생각할게. 얘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인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였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습니다. 근데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를 a라고 바꿀 겁니다. 그러면은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가 뭐가 되냐면 fx라는 함수식에서 y값이 뭐가 되는 순간? f에다 뭐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게 돼요. fx x 자리에 x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그러면 다시 적을게. 1 빼기 a 더하기 b가 뭐가 돼요? A가 되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관계식은 얼마야? B는 얼마? 2A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관계식 하나 더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A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거 바꿔치기 할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도 뭐로 바뀌니까? A 빼기 2는 얼마? 마이너스 B. 그럼 A 더하기 B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을 뭐로 이해한다? 함수값 F1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랑 결국 2차 방정식에서 뭐하고 뭐를 계속 연결시켜 놔야 되냐면 분수식, 2차식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거는 결국 함수가 특정한 값이 되는 순간을 찾아낸 게 방정식이야. 그럼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은 어떤 순간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x가 뭐가 되는 순간? 1이 되는 순간입니다. 1이 되는 순간. x에다 1을 대입하는 순간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야. 그러면 혹시 a, b가 얼마 나오죠?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a 빼기 1은 마이너스 2니까 3a는 얼마가 나와? 이거 뭔가 이상한데? 계산 잘못했네. 뭐 잘못했죠? 그냥 2예요? 그냥 2. 그러면 말 되네. 그럼 a는 얼마? 1. 그러면 b는 얼마? 1. 그럼 a는 1, b는 1 갖다 집어넣을게. 그럼 뭐가 되죠, 얘?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0. 그러면 이거 이제 외워야 되네요. 우리 몇 개짜리예요, 이거? 6개짜리죠, 6개짜리. 6개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 6제곱이 뭐가 될 거고 1. 그럼 밑에 거 주르륵 시리즈로 가면 됩니다. 오늘까지는 어려운 거 없어. 뒤에 15번 하나 어렵네. 그렇죠? 됐나요? 네. 자, 7번 가볼게요. 이 7번 문항은 뭐예요? 그러면 7번 문항은 묶음이에요, 묶음. 그럼 묶음이 뭔데요? 그러면 얘가 제일 고난도예요. 2차 방정식에서 가장 고난도는 함수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묶음이 뭔데요? 그러면 알파가 얼마인지 몰라. 근해 공식은 진짜 거의 안 써요. 근해 공식은 중등 과정에서 계산 연습할 때나 근해 공식을 쓰지. 뭔진 모르지만 이런 묶음이 되면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봐봐.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1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0을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 만들고요. 더하기 알파에. 그러면 얘가 얼만데? 지금 내가 적은 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1이지. 근데 얘는 얼만데? 얘는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지. 그래서 문제 고치면 알파분의 베타, 베타분의 알파입니다. 계산 안 할 겁니다. 아니야, 계산해도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분의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제곱. 그냥 곱셈 공식. 자, 밑에 거 가볼게요. 8번이 뭐냐면 요걸 계산하라고 해요. 지금 요 식을. 근데 내가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 근데 인수분해로 풀지 마세요. 이거 왜냐면 인수분해 안 되게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묶음이 있으니까 알파 제곱 빼기 알파가 6이라는 건 내가 알아낼 수 있어. 알파 제곱 빼기 알파가 6인 거. 근데 얘를 알파 제곱 빼기 알파가 묶음으로 바라볼 때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가 6이라고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차수가 하나 차이 나는 거에 묶음이 묶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파 제곱이랑 알파 몇 제곱이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알파 5제곱과 알파 4제곱이 뭐 할 수 있지? 묶일 수 있어. 어떻게 묶일 수 있죠? 알파 몇 제곱으로? 알파 3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지? 알파 제곱 빼기 뭐가 돼요? 알파가 되면서 얘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러면 요 두 개가 뭐로 바뀌죠? 몇 알파? 6 알파 몇 제곱으로 바뀌어요? 3제곱으로 바뀌지. 자, 똑같은 논리. 다시 뭐라고요? 묶음을 바라볼 때는
숫자 2하고 1을 보지 말고 2하고 1의 관계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제시하는 그 묶음이라는 성질은 절대적인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의 차수에 있어요. 2차가 아니라 3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럼 베타 4제곱과 얘는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얼마? 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더하기 6이에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근데 이건 또 맞게 적었네? 아니지, 안 맞게 적었네. 알파, 그러면 얘가 얼마인 거야? 알파 제곱 빼기 알파가 더하기 6이 아니라 뭔 거야? 마이너스 6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6 알파 세제곱이네. 맞지? 그러면 얘 뭐로 바뀌겠죠? 똑같은 논리로 베타 5제곱, 얘도 빼기 6 베타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여기 뭐가 있어 다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러면 얘하고 얘를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5에 얼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뭐가 있어? 베타 세제곱. 근데 다시 앞에 몇 분의 1 있죠? 지워지네요. 그러면 결국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이제 뭐? 곱셈공식. 알아서 곱셈공식 하면 되지 뭐. 무슨 말인지 되지?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묶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9번, 10번은 그래서 해보면 돼요. 넘겨볼게요. 자, 11번. 자, 이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직접 해볼게요. 11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천히 갈게. 얘는 적당한 묶음을 묶어서 간단하게 만들어야지. 얘를 4제곱하는 건 진짜 아니야. 그쵸? 물론 4제곱할 수 있지.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차수를 계속 올려서 4제곱하고 3제곱하고 다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차수를 최대한 간단하게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 4제곱, 3제곱을 알파 3제곱으로 묶어볼게. 그럼 알파 더하기 뭐가 나와? 베타가 나오네. 그쵸? 앞에 두 개를 묶었으면 그럼 뒤에를 베타 세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나오죠?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네. 그쵸? 그럼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 베타 이거 이렇게 바꿨어. 얘는 뭐 바꾼 거죠? 베타 4제곱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 몇 제곱? 세제곱 바꿨지? 그럼 가운데 알파 베타 누구만 남았어? 가운데 알파 제곱 누구? 그럼 얘는 계산 가능하죠? 두 분의 합, 곱 알려주니까. 그럼 요 두 개 다시 묶으면 어떻게 묶이죠? 알파 더하기 뭐로 묶이고? 베타로 묶이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얼마? 베타 세제곱에 더하기 얼마? 알파 베타 전체에 얼마? 제곱. 그럼 이건 어쩔 수 없네. 이제 그냥 노가다 해야 되네. 그죠? 합과 곱은 어떻게 나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아니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로. 아니면 세제곱을 차수를 낮춰도 돼요. 세제곱을 어떻게 차수를 낮춰도 되죠? 저기다 알파 다 곱할게.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는 얼마가 돼요? 0. 그럼 알파 세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얼마? 알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 더하기 2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차수 낮출게. 그러면 잠시만 넘겨서 정리하면 얼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2알파인데 알파 제곱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에 누구 들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들어가 빼기 2알파 해도 되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은 뭐가 나와? 알파 세제곱은 뭐 나오죠?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나오나요? 그럼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곱셈 공식을 하든 차수를 낮추든 그냥 알아서 풀면 됩니다. 네, 11번부터는 답을 끝까지 가보세요. 답을 끝까지 가고 11, 12, 된 사람은 12 넘어가고 11번부터는 답을 끝까지 가봐. 푸는 방식은 자기가 선택을 해.
나는 차수 낮추겠다 해도 되고 그냥 곱셈 공식 써도 되고 두 개는 큰 차이 없겠네. 그죠? 네. 12번부터는 계속 똑같이 갈 겁니다. 12, 13, 14, 15 쭉 갈 거예요. 잠시만. 네. 네. 네, 계속 가세요. 자, 12번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12번은 설마 이걸 다 곱하나요? 아니요. 묶음을 이용할 겁니다. 묶음. 묶음이 뭔데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가 0이잖아. 그러면 내가 F알파가 알파 3승 3알파 제곱 더하기 얼마? 3알파 더하기 얼마니까? 7이죠? 얘를 뭐 해도 되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로 나눠서 차수를 낮춰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나오게끔 그냥 묶어도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라고 묶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인데 2알파 제곱이 남을 거고 여기 2알파인데 알파가 남을 거고 7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0이 돼서 날아가요. 왜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가 0이니까. 그러면 또 묶어. 그럼 어떻게 묶죠? 2에 얼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라고 묶고요. 그럼 남는 걸 적으면 2알파인데 알파가 돼야 되니까 빼기 알파고요. 더하기 2인데 7이 돼야 되니까 더하기 3입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0이 돼서 또 날아가고요. 3 빼기 알파만 남게 돼. 그러면 결국 F알파 빼기 F베타는 3 빼기 알파에다 3 빼기 베타를 곱한 건데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우리가 gx라고 잠시 잡아볼게. gx가 뭐였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였는데 만약 이 gx를 두 근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였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f알파 곱하기 뭐는 f베타는 결국 뭘 의미한다? g에 3을 의미합니다. 그럼 x는 3 대입하면 돼요. 함수값까지 쭉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묶음을 이용하고 묶음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정돈했을 때 의미를 가지는 식일 수 있어. 의미가 뭔데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gx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로 잡았을 때 gx가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 우리가 구하라는 3 빼기 알파, 3 빼기 베타는 실질적으로 gx x 자리에 3 집어넣은 것과 똑같아져. 그러니까 g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게 9 더하기 3 더하기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일 겁니다. 자, 13번. 이거 복소수 안 배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13번은 그래서 넘어가세요. 복소수 배운 사람은 복습용으로 다시 풀고요. 복소수 안 배운 사람은 간단하게 설명만 할게. 보세요. 복소수 안 배웠기 때문에 나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얘가 뭐냐면 전형적인 그겁니다. 12개짜리가 1이 되는 12개 묶음이 1이 되는 애예요. 그럼 12개 묶음이 1이 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냐면 11부터 10까지
다 떨어뜨렸을 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가 1 제외하고 나머지가 0이 되는 애야. 그럼 12개, 왜 12개짜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진짜 한 번만 더 할게. x제곱 더하기 1이 루트 2x고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 얼마? 이거 뭐야? 2x가 그쵸? 얘 뭐가 돼? 2 얼마? 뭔가 이상한데? 이거 8개짜리네? 네, 8개짜리네요. 미안, 12개짜리가 아니네. 아, 루트 3x네, 그거는. 그치? 2x제곱, 2x제곱. 그럼 x제곱이 몇 개 되는 거? 그럼 몇 개짜리가 1이 되는 거? 8개짜리가 1 되는 거. 그럼 8개짜리가 1 되는 거면 다시 1 더하기 알파 1승 알파 제곱부터 어디까지인데? 알파 몇 제곱까지인데? 9제곱까지인데 그냥 여기까지 다 묶어버려. 얘가 총 몇 개예요? 그럼 0으로 다 날려. 무슨 말이냐면 8개짜리가 1이 되는 애들은 8개가 연속되면 그냥 0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x8제곱이 1이니까 x7제곱부터 x6제곱부터 어디까지 1이죠? 1까지 0이 되거든? 이게 8개야. 1이 실제로는 x의 0제곱이고 x의 1제곱일 거거든. 그러면 이게 연속된 8개면 무조건 0이 돼. 1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x2제곱부터 시작했다고 쳐. x3제곱부터 어디까지? x7제곱에 x8제곱에 x9제곱까지 하면 얘가 8개거든, 연속된. 근데 x8제곱이 1이고 x9제곱이 x니까 앞에서 빠진 1과 x를 1부터 시작해서 8개를 갖다 맞추든 2부터 시작해서 9개를 갖다 맞추든 어쨌든 묶으면 다 0이 돼서 날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1부터 알파 9제곱까지 10개가 있잖아. 그럼 그 10개를 뒤에 8개를 묶어. 뒤에 8개를 묶으면 그 뒤에 8개가 묶음이 돼서 날아가면 얘는 뭐가 남을 거냐면 1 더하기 알파하고 누가 남아? 1 더하기 베타가 남아. 그럼 얘는 함수값으로 치면 얼마인데요? 그러면 f-1인데 그쵸? -1 아니어도 그냥 대입해도 돼. -1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으로 잡아볼게. 얘를 내가 fx라고 잡으면 fx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가진다라고 할게. f에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다 빼버리면 얘가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f의 -1과 똑같아. 그래서 최종적인 합 f의 -1 구하면 얼마인데요? 그러면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1 답은 2 더하기 얼마? 루트 2. 포인트는 뭐냐면 복소수에서 거듭제곱이 1 되는 걸 왜 찾는데요? 그러면 그게 연속된 개수가 8번 곱해서 1이 되면 연속된 8개가 묶음이 되면 무조건 0이 돼. 시작 지점은 상관이 없어. 그죠? 3에서 x 세제곱에서 알파 세제곱에서 시작하든 알파에서 시작하든 연속된 8개가 나오는 순간 그 묶음은 그냥 무조건 0이야. 시작 지점이랑 상관없이. 그치? 그러니까 얘를 알파 9제곱을 남길 필요가 없어. 왜? 연속된 숫자니까 2제곱부터 9제곱까지 남겨. 이게 8개거든. 2, 3, 4, 5, 6, 7, 8, 9. 연속된 8개는 그냥 무조건 0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1 더하기 알파만 남는 셈이야. 그럼 1 더하기 알파만 남으니까 1 더하기 베타만 남겠지. 그럼 결국 1 더하기 알파와 1 더하기 베타의 곱인데 1 더하기 알파와 1 더하기 베타는 뭐다? f-1.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 어떤 2차식이 fx를 내가 어떤 fx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라고 세팅을 했을 때 뭐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로 옮기죠? f 얼마? 2. 그럼 이제 2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베타는 자연스럽게 뭐로 옮기죠? 그냥 이렇게 옮겨도 돼요. 아니면 그냥 전개시켜서 풀어도 돼. 자, 14번. 14, 15까지도 쭉 갈게요. 혼자 힘으로 갈게요. 15가 제일 고난도예요. 뭐 이용한다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고 묶음을 이용해서 차수를 낮출 겁니다. 무조건. 차수를 낮추는 거는 각자 선택해도 괜찮아. 어떤 방식으로 차수를 낮출지. 노가다는 아니야. 일일이 다 낮추는 방식은 아니야. 노가다가 아니라 뭔가 묶고 조작을 해서 낮춰야 돼.
그래서 정석 기본 문제를 따라하면서 반드시 예습 복습을 하세요. 나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돼도 괜찮아. 따라해. 그냥 따라 적어. 여러분 보고, 그죠? 문제를 풀어오라는 게 아니야. 팔로우 스윙 해오면 돼. 팔로우 스윙. 따라서 적으면 돼. 정석이든 바이블이든 기본 문제가 있고 그 밑에 풀이 바로 있어. 그 풀이를 가리고 풀지 마. 가리고 풀지 말고 그냥 따라 적어. 그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적어. 운동할 때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선생님의 폼을, 강사의 폼을 그냥 따라서 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돼. 처음에는. 자, 얘를 차수를 낮춰야 돼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누는 거. 그치? 근데 직접 나누는 거. 직접 나누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방법이 있어. 직접 나누는 거, 직접 나누면은 4차를 2차로 나눠서 좀 귀찮긴 해. 근데 여기를 가만히 잘 보세요. 여기 알파 몇 제곱이죠, 서영아? 4제곱이죠? 근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얘는 1이라고 고쳐봅시다. 얘랑 얘가 무슨 관계가 있죠? 알파 제곱이 뭐 하면 알파 4제곱이 되지? 그치?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묶음이 뭐인 건 알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만약 알파 제곱 빼기 4알파를 제곱해도 뭘까요? 묶음이니까 1. 그러면 얘 제곱해볼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제곱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알파 몇 제곱? 알파 4제곱.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그쵸? 세제곱. 더하기 얼마? 16 알파 제곱이 나오네. 뭐죠? 1.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중등 과정이랑 고등 과정이 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중등 과정은 연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근해 공식을 그렇게 연습을 시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계산을 해.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초점이 연산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풀라는 게 아니냐면 문제를 처음에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처음에 만들 때 알파 제곱이 4알파 더하기 1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4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여서 낮추고 알파 4제곱도 낮추고 이게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내가 특정한 조작을 했을 때 간단하게 딱 정리정돈 될 수 있는 어떤 관계성에 주목을 해. 무슨 말인지 되지? 일일이 다 고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하긴 해야 돼. 알파 4제곱에 8알파 세제곱에 16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를 뭐로 나눠서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더하기 1로 나눠서 나머지로 가긴 가야 돼. 어쩔 수 없으면. 안 보이면. 근데 지금 처음에 연습할 때는 뭐에 주목하라고? 고등 과정에서 문제를 낼 때는 관계성을 가지고 냅니다. 그 관계성. 묶음이 가지는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노가다를 여러분한테 계산 노가다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그 문제 평가 목적 자체가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어떻게? 묶음들 사이의 관계를 봐. 얘가 알파 제곱 빼기 4알파인데 공교롭게도 4제곱이 알파 4제곱 빼기 8알파 세제곱이야. 그러면 고치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다시 가볼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제 뭐가 나오죠? 앞에 거는 뭐가 나와? 1 빼기 뭐가 나와? 1 더하기 몇 알파? 4알파. 그 다음에 1 더하기 몇 베타? 4베타. 그 다음에 얼마?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 하면 되죠, 이제. 그치? 이건 진짜 노가다 하면 되지. 이 정도는 노가다 해야죠. 끝까지 가세요. 14, 15까지는 다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은 공기가 좋네.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공부는 어떻게? 공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그 다음에 매일 꾸준히 6개월 이상을. 그래서 중3 때 만약 그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절반 이상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고등과정은 게임 끝입니다, 진짜로. 네. 중학교 때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네. 근데 끝까지 잘하는 거는 결국 그거야. 스스로 하는 사람. 네. 그걸 못 당해냅니다. 얘는 전개하면 어떻게 돼? 4알파 더하기 1 더하기 4베타 더하기 1 빼기 2의 루트에 얼마? 4알파 더하기 1 4베타 더하기 1 답이 없네요. 노가다 합시다. 그죠? 그치? 다 노가다 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여기는 노가다 해야 돼. 근데 처음 단계에서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낮추고 그 다음은 노가다를 해야 돼. 자, 마지막 문항을 볼게요. 혜원아, 2차 방정식을 볼 때 너는 뭐부터 먼저 보죠? 너의 평상시 관점은 뭐죠?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 뭐부터 봐요? 개수? 더 구체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면 그 관점을 조금만 바꿉시다.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는 상수항부터 보세요. 상수항. 물론 이 최고차항의 개수는 봐야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봐야지. 그치? 상수항을 왜 봐요? 그러면 상수항이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y절편이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은 방정식이 아니라 애초에 뭐의 일부분이라고 했지?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했죠. 얘를 봐.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지? y절편이 얼만데?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죠? 무조건? 아래로 블록인데 어디를 지나야 돼? 뭔진 모르지만. 그치? 그러면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어. 내가 아까 두 근의 합은 뭐에 상관이 없다라고 했죠? 복소수든 허수든, 그러니까 근이 허수든 실수든 두 근의 합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두 근의 합은 항상 일정해.
그러면 상수항은 뭐를 결정해요? 그러면 상수항은 2차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일단 알려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오로지 무슨 근만 가지죠? 그치. 얘는 only 실근만 가져. 그럼 얘는 오로지 무슨 근만 가지죠? 허근만 가지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고? 일정하게 뭐가 된다고 했어? 유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라는 얘기는 알파, 얘 허수일 건데 1 더하기 세모 i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는, 베타는 1 빼기 뭐? 세모 i겠지? 자, 여기서 다시 생각. 자, 얘를 다시 바라봅시다, 그러면. 요 아이디어에서 다시.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감마가 얼마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알파 더하기 감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2 더하기 몇 i? 그러면 이 i는 오로지 어디서 온 것이어야 되죠? 이 i는 오로지 어디서 와야 돼? 감마 델타는 뭐밖에 안 되는데 얘를 델타라고 해요. 감마 델타는 오로지 무슨 근밖에 안 돼? 그러면 이 i는 온전히 어디서 온 거야? 아, 알파 저쪽 왼쪽에서 온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 계수가 실계수 방정식인 줄 알고 있으면 다시 갈게. 알파가 1 더하기 몇 i죠? 2i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x 빼기 1은 몇 i라고 잡을 수 있어? 제곱해. 그러면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은 얼마?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면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뭐가 되죠?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뭐가 돼? 1 더하기 2i와 1 빼기 몇 i가 돼? 2i가 되죠. 근을 알고 그 계수를 알면 방정식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무조건. 계수 조건을 모르면 계수가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안 돼.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냐면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a다 이거밖에는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 아까 풀었던 m 값 구하던 거 m에 대한 조건이 없었잖아. 실수다, 유리수다 이런 조건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가다 형식으로 합과 곱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은 뭐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실수건 허수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해. 두 근의 합과 곱은. 이해되나요? 자, 계속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a 값 나오네. 그러면 2 더하기 2i에서 그러면 알파가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알파는 1 더하기 몇 i? 그럼 감마가 뭐가 돼요? 이 감마는 어디에서 온 애야? 여기에서 온 애죠. 다시 2차 방정식을 바라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최우선인 건 맞아요. 최고차항의 우선순위가 있어. 2차 방정식을 함수처럼 바라봐. 함수처럼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 최고차. 그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해. 그 다음에 대칭축을 봐. 대칭축은 뭔데요? 그러면 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는 허근이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야. x는 얼마? 1에서. 왼쪽 그래프는. 맞죠? 오른쪽 그래프는 대칭축은 몰라. 세 번째로는 무슨 절편을 봐? 세 번째는 y절편을 봐. 세 가지를 봐.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대칭축을 보고 y절편을 봐. y절편을 보면 방정식을 항상 함수처럼 생각을 해. 함수처럼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뭔진 모르지만 어떻게? 여기가 0, 얼마? 마이너스 2. 물론 반대일 수도 있지. 반대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0, 마이너스 2. 혹은 정중앙일 수도 있지. 그건 몰라. 그건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고 대칭축을 보고 y절편을 보면 방정식이랑 함수랑 매칭시켜서 그래프를 알 수가 있고 역할이 달라. 역할은 뭐가 달라요? 그러면 대칭축은 뭐를 가르쳐 주고요? 항상 두 근의 뭐를 가르쳐 주고 합을 가르쳐 주고 y절편은 근의 뭐를 가르쳐 줘? 존재 여부를 간접적으로 가르쳐요.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아니어도 근의 실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y절편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그죠? 그게 용도야. 함수식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얘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알파하고 베타, 감마, 델타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어떤 거? 뭐 하라고요? 숙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매일 하세요. 어디서부터 하는데요? 마음대로 해. 나는 다항식부터 하겠다. 나는 2차 방정식부터 하겠다. 나는 2차 함수부터 하겠다. 뭐 하니까? 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따라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고 풀이를 가리고 풀라는 게 아니야, 절대. 풀이를 가리고 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본 문제 보고 그 밑에 풀이가 바로 있어. 가리지 말고 그냥 보고 따라해. 따라 적어. 무슨 말인지 돼요? 그냥 야 그거보다 쉬운 공부 방법이 어딨어. 그냥 하루 2개 따라 적으면 오케이 오늘 하루 분량 채웠다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2개씩 따라 적어. 따라 적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눈에 익는 순간이 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습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 그때는. 오케이? 네. 가세요. 그래서 3월 언제까지? 복습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 과제는 목요일 날 보통 나갈 겁니다. 목요일 날.